자, 아마 요번 시험 범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올리게 되는 영상일 것 같은데, 그 연력학 공부하다가 연력학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간단한 기본 설명 및 그다음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풀이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뭐 주말에 공부하거나 혹은 시험 전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충분히 이제 그 수업을 들었거나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의 부피 변화를 곱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연력학 1법칙에서는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축이 부피인 이 압력 부피 그래프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요 한 일, 기체가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체가 하는 일 의미하고, 부피가 늘어나면 이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기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아래의 넓이가 기체가 한 일, 이쪽으로 부피가 줄어드는 쪽으로 오면 기체가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은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도 높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도 낮아지는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 알고, 다음 연력학 제1법칙은 이 식을 그냥 암기해야 해. 쌤은 주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연력학 제1법칙을 해석해보면 기체에 가해준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의 합과 같다 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찌그러진 탁구공, 요렇게 돼서 여기가 찌그러졌어. 자, 요런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탱탱하게 만들 수 있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어떤 끓는 물이 있는 좀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요 찌그러진 부분이 이렇게 뿅 펴집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이 뜨거운 물에 두면 이 뜨거운 물에서 이 탁구공 안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열이 전달되면 탁구공 안에는 비어 있잖아. 기체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이 기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뜨거운 물이니까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갔겠지. 1번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2번 찌그러졌던 탁구공이 펴졌어. 자, 그러니까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에 열을 가하니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갔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펴졌다라는 말은 부피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델타 V 하면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내부 에너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기체가 부피도 커지면서 일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요 연력학 1법칙이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연력학 과정은 이제 요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력학 과정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 그래서 연력학 과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압력 부피 그래프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첫 번째 부피에서 두 번째 부피,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압력에서 두 번째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얘네들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포인트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 등온선이 없으면 가상의 등온선도 우리가 그려줄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이 기체의 압력 부피 그래프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이 연력학 과정은 항상 순서를 얘 1번, 얘 2번, 얘 3번, 얘 4번으로 따지더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부피 변화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없는 연력학 변화,
그래서 부피 변화 델타 V가 0인 거.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다.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 그 과정이 등적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떤 기체가 있었어. 근데 얘가 부피의 변화가 없으려면 이 부피 V1이라는 부피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 있던 기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하는 부피의 변화가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게 요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V1에서 변화가 없어. 자, 그러면 이런 등적 과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델타 V가 0이니까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얘가 0이라서 이 P 델타 V라는 값이 0으로 날아가. 그러면 Q는 등적 과정에서 Q는 델타 U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가해준 열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겠지. 그리고 열을 잃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등적 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은 델타 V가 0이니까 일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등압 과정. 동그라미 2번,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아까 전에 위에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보면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이 일정해야 돼. 그럼 여기 있던 어떤 기체가 이 압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서 이쪽에 오던지 이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오던지.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있던 기체가 이렇게 쭉 가서 V2로 왔어. 그러면 등압이니까 자, 등압에서는 P가 0이란 뜻이 아닙니다. 등압은 압력의 변화가 없는 거지 압력이 0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등압 곡선은 등압일 때는 압력이 0이라는 게 아니고 압력 변화가 0이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압력 자체는 있어. 이렇게 P1에서. 그래서 등압은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부피가 커졌으면 1번 등압 팽창이라고 하고, 만약에 반대로 V2에서 V1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압력이 똑같이 반대로 오게 되면은 등압 수축 뭐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명칭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등압 팽창의 경우에는 얘가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량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따뜻해지고 외부에다가 일도 하게 됩니다. 등압 수축은 반대. 열을 뺏기면 열량을 잃으면 기체가 열량을 뺏어가면 내부 에너지도 떨어지고 기체가 외부에서부터 일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등압 과정.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요 과정과 요 과정이 둘 다 일어나는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다음 요게 이제 등압 과정입니다. 그래서 볼 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걸 굳이 안 외워도 돼. 근데 시험 기간에는 이게 외워져 있어야 요런 보라색 내용들 있죠. 기체가 한 일이나 요 그래프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시험에서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Q는 델타 U 플러스 저로 좀 가라. P 델타 V에서 세 번째 델타 U가 0인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 등원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등원선은 항상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왜냐면 PV는 일정이라는 보일러 법칙이 있고 그 일정한 값이 또 온도와 관련된 값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그냥 온도다.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서 값이 크면 온도가 높고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 작으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띠느냐?
여기 등온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온도가 다 똑같은 지점을 이은 게 등온선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다라는 말은 얘가 일정하다는 뜻인데,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야 되고, 또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져야 되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요 반비례를 나타내는 요런 등온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지점과 여기 있는 2번 지점을 비교해 보면 둘의 부피는 똑같은데 압력은 2번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PV는 T에서 부피는 똑같은데 압력이 더 크면 이 온도가 더 크다는 값이겠지. PV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그래서 등온선은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오른쪽 위에 1번보다 2번이 좀 더 오른쪽 위에 있는 느낌이죠. 이 오른쪽 위에 있으면 온도가 더 높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등온선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P, V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점 다 온도가 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다른 등온선이 있으면 요 1번보다는 2번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3번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4번의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요게 이제 등온선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생각해보면 델타 U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야. 그 말은 Q는 P 델타 V.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면 전부 다 기체가 일을 합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기체가 한 일이, 기체가 한 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체가 한 일이 뭐랑 똑같다? 흡수한 열량이랑 똑같다. 그게 등온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자, 단열 과정은 그래프 따로 안 그릴게. 자, 여기 T1이라는 등온선이 있고 이 T2라고 하는 등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1이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T1의 온도가 더 높겠지. 자,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한쪽 등온선에서 단쪽 등온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이 열을 안 가해주는 열 출입이 통제된 게 단열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얘만 0이다가 되니까 델타 U는 P 델타 V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기체가 일을 하면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요런 과정. 단열 과정이고, 요렇게 되면 요 과정을 보면 이렇게 T1에서 T2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게 등온선 두 개를 움직여가는 게 단열 과정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부피가 커졌어. 이런 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단열 팽창이 이제 구름 생성 과정. 구름 생성 과정. 그 다음에 뭐 높새바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쌤이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끝났고, 문제 내신 만점 문제 너무 쉬운 거는 안 풀고, 왜 안 커지 너? 확대가 안 되노? 원래 확대돼야 되는데 이거 왜 확대가 안 되지? 잠깐만. 자, 화면 확대가 잘 안 돼가지고, 자, 다시. 자, 1번은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2번. 압력과 부피,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 자, 이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자, 쉽게 1번. 그냥 나는 쉽게 머리 아프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어떤 도형을 만들고 있으면 그 도형의 넓이가 한 일이야. 그럼 이 넓이, 이쪽은 200, 이쪽은 2, 가로가 200, 세로가 200, 가로가 2니까 곱하면 400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풀려면, 얘들아 미안한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풀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쪽으로 간 거, BC일 때, 요때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양은 BCR의 그래프니까 400 곱하기 4 해서 이 전체 R에는 일을 한 건 1600. 그 다음에 D에서 A로 이쪽으로 가잖아. 이거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요게 일을 받은 거야. 일을 받음. 일을 받은 거는 이 빨간색 요쪽 아래의 넓이니까 200 곱하기 4 해서 이거 800. 에이?
이거 잘못 구했다. 이거 400 곱하기 2라서 이거 800이구나. 그리고 이거 200 곱하기 2에서 이거 400이구나. 미안. 계산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2를 한 건 800, 2를 받은 건 400이니까 한 개 더 많지? 그래서 2를 400만큼 이 차이 4만큼 400만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다시 그 도형안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살펴봐 줘야 됩니다. 3번 개념이니까 패스. 4번. 자,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은 일정하다. 열을 가했다. 부피가 증가했다. 증가는 빼자. 부피가 변했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했냐? 자, 열을 가했다. Q. 부피가 변화했다. 부피가 변화했네. 델타 V. 내부 에너지 델타 U가 얼마가 되느냐를 찾으래. 얘네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식. 연력학 제1법칙이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열은 1.5 곱하기 10의 4제곱은 델타 U 플러스 압력 3.0 곱하기 10의 5 곱하기 부피가 100분의 2만큼 변했네. 100분의 2 요만큼이지?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면 1, 5, 1, 2, 3은 델타 U 더하기 100이니까 0 2개를 날릴 수 있네. 날릴 수 있고 3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10의 3이니까 여기 6000. 그럼 이렇게 넘기면 델타 U는 9000.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실린더에 담긴 어떤 이상기체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 이거 1상태에서 2상태로 갈 때 부피는 그대로네. 압력만 커졌네. 요거 등적 과정입니다. 그렇지? 부피 변화가 없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V가 0입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했는데 이 델타 V가 0이니까 등적 과정은 가해준 열량이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는 등적 과정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아까 전에 델타 V 1은 P 델타 V인데 등적 과정이니까 델타 V가 0이라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리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1은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 했는데 이 그래프 아래에 면적이 있니? 밑에? 없지. 그래서 1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기체에 가해준 열만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갔으면, 압력이 이제 계속 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를 해도 되고, 쌤이 항상 이제 이 압력 부피 그래프를 보면, 플러스 알파로 등원선이 없으면 등원선을 그려줘야 된다고 했지. 그럼 상태 1이 포함된 2점이 포함된 등원선 하나를 우리가 랜덤하게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이게 T1. 그 다음에 상태 2가 포함된 등원선을 우리가 하나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태 2가 포함되려면. 그럼 이게 T2. 그러면 T1보다는 T2가 온도가 높네. 그렇지. T2가 더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비례 모양의 등원선 그래프가 없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문제가 쉬워져. 그러면 상태 1일 때는 T1이었는데 상태 2일 때는 T2 온도가 높아졌지. 그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은 틀렸고, 그럼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얻는다.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지금 온도가 높아져서 T1에서 T2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 높아졌으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열을 받았겠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해석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 자, 6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등압일 때는 Q는 연력학 그대로 써놓고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등압은 압력에 변화가 없는 거지. 압력 자체는 있는 거라서 요게 다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대. 그럼 요 델타 V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외부에다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되려면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으니까 맞지. 그래서 등압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가해주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올라가고 기체가 외부에도 일을 합니다. 이런 상태.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값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에선 열 가해주면 내부 에너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온도도 증가할 거고, 그럼 당연히 기체들의 평균 속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기체 온도 높아진다. 방금 위에서 했고,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열과 같다. 자, Q는 아까 전에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이라는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 80만큼 변화시키고 20만큼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흡수한 열의 값이랑 외부에 한 일의 값이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에서 위에 추를 올렸더니만 피스톤이 내려갔다. 단열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압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단열 압축 과정이 있으면 그 문제에서 그래프를 안 주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무슨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V1, V2를 설정합니다. P1, P2 그래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 게 없어. 그냥 단열 과정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단열 과정은 우리가 그 등온선 사이를 움직이는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런 등온선 T1이 하나 있고, 이건 나중에 쓰자. T1 이런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T2 그래프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단열 과정은 이게 쉬워져 버렸네. 자, 단열 과정은 어떤 거냐면 뭐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이런 서로 다른 등온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추가 눌렀으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려면 부피가 감소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요런 과정. 요런 단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압축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요걸 찾으면 끝나. 기억.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자, 여기 있을 때의 압력은 요쯤이었는데 단열 압축하면 기체의 압력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네. 그래서 압력은 증가한다. 맞고,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요 아래가 기체의 일인데 부피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일을 받는다라고 했죠. 부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면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도 맞는 말입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나? 자, 여기가 T1, 여기가 T2면 온도가 낮았다가 더 높은 쪽으로 가네. 온도가 더 높아졌네.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높아지겠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 있으면 헷갈리는 포인트 없이 이제 문제를 우리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처럼 이번에 요 그래프를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우리는 항상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인 압력 부피 그래프만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세로가 부피고 가로는 온도입니다.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아까 위의 문제처럼 상황만 주고 그래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면 너무 좋은 거고, 맞지? 근데 어떤 그래프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는 그래프든 모르는 그래프든 이 자체의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연락학 1법칙을 항상 써놓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상 써놓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C 과정이랑 BC 과정이 있는데 AC 과정도 결국 온도가 AC 과정도 결국 온도가 T0에서 2T0만큼 변했고, BC 과정도 이거 빨간색은 있구나. BC 과정도 결국 온도는 T0에서 2T0로 변합니다. 두 과정 다. 맞지? 그런데 BC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겠고, AC 과정은 부피가 2V0로 일정한 요거는 등적 과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기억 이제 해석해 봅시다.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거 온도랑만 관련이 있다고 했죠. AC 과정도 T0에서 2T0만큼 변했고, BC 과정도 T0에서 2T0만큼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똑같다. 맞는 말이고,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자, 외부에 한 일, AC 과정. 외부에 한 일은 P 델타 V인데, 기체가 한 일. 그 AC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어. 등적 과정, 맞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AC 과정은 한 일이 0이야. 근데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니까 부피 변화가 여기 V0에서 2V0만큼 이제 부피가 증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델타 V의 값이 있겠네.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했어. 그럼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네. 왜냐면 AC 과정은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AC 과정이 더 크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고. 자, 열 에너지의 흡수량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등적 과정이니까 이게 0이야. 그러면 Q는 델타 U 끝. 자, 근데 BC 과정은 연력학 법칙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얘는 둘 다 있어. 맞지?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아까 기억에서 둘 다 변화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둘 다 100이라고 해봅시다. 둘이 똑같네. AC랑 BC. 그 다음에 AC 과정에서는 한 일이 0이야. 끝. 근데 BC 과정에서는 한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한 50 정도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AC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그냥 흡수한 열량이랑 똑같으니까 100인데, BC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한 일만큼 합쳐준 150이야. 그럼 당연히 열 에너지 흡수량은 BC 과정이 더 크겠네. 근데 AC 과정이 더 크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자, 연락학 요거 제1법칙 항상 잘 적용해 놓고 각 과정별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지를 연습해보면, 그리고 숫자는 안 나와 있으면 똑같은 거는 똑같은 숫자 쓰고, 값을 알 수 있는 거 0이면 0을 쓰고, 아니면 임의의 숫자를 정해가지고 비교해보면 이제 대소관계를 이제 따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서술형 일단 넘어갈게. 자, 그림과 같이 한쪽 벽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서 결국 기체의 온도가 어떻게든 일정하게 유지됐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으니까 이거 등온 과정이네. 자, 등온 과정은 Q는 자, 연력학 제1법칙 쓰고 P 델타 V 쓰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에는 변화량이 없네. 그러면 Q는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등온 과정이겠습니다. 근데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등온선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등온 과정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려면 뭐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슝 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부피가 V1에서 V2만큼 증가하겠네. 등온 팽창 과정이 되겠다. 자,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계속 나옵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된 값인데 지금은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일정해야 됩니다. 틀렸고,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PV는 등온 과정,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얘들 둘은 반비례해야 한다. 맞고,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한 열과 같다. 자, 이거 보면 등온 과정에서는 기체가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에 다 쓰여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부피가 커졌을 때는 기체가 이렇게 외부에다가 일을 해주게 됩니다. 부피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과정인지 이해하고 그 과정을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다. 뭐 이번 시험에서 과연 연력학이 몇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11번 단열 압축 과정의 특징. 너무 쉽지만 한번 해볼까? 단열 압축이니까 또 그려봅시다. P, V. 단열 과정은 쌤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등온선을 두 개 그려가지고 T1, T2 이 등온선 사이를 움직이는 요런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가고 요렇다. 근데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1로 가야 되겠네. 맞지? 그래야 요 V2라는 부피에서 V1이라는 부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이쪽으로 부피가 줄어드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래프 하나의 넓이는 일을 받은 겁니다. 한 게 아니라 틀렸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여기 T1에서 T2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 맞고, 기체의 압력은 자 여기 P1에서 여기 P2로 이렇게 쭉 올라가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 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다. 실린더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다. 단열되어 있다. 단열되어 있다. 단열되어 있다. 피스톤을 잡아당겼다. 부피가 증가한다.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이 안에 공기의 부피가 이만큼 당긴 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단열 팽창. 그러면 또 지갑지만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압력, 부피, 등온선. 등온선은 계속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눕히는 게 나중에 그림 그리기가 좀 편해. 그래서 이렇게 눕히게 그려놓고 이거 T1, T2. 단열 과정은 이렇게 이제 두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데, 단열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커져야 되겠네. 그러면 V1에서 V2로 이렇게 커지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나타내면 기니디가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된 값이니까, 자 여기서 T2 그래프에서 T1 그래프로 갔으니까 온도 낮아졌네. 그럼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고, 기체의 압력은 지금 여기가 P1, 나중에 도착한 게 여기가 P2, P1에서 P2 압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맞지? 그래서 압력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아까 온도랑 관련된 값이라고 했죠.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이번에도 그래프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축 압력, 가로축 부피 그래프가 아니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자체를 이제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자, 보면은 AC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네. 등온 과정. 그렇지? 그 다음에 BC 과정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압력도 높아져. 근데 B가 일정하대. 등적 과정. 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 AC 과정은 온도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입니다. 맞지? 이거 틀렸고.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자,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 그럼 기체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어떻게 찾느냐? 자, 등적 과정. 그러면 이 니은을 찾으려면 연력학 제1법칙을 써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해놓고 등적 과정이니까 이게 0이니까 이거 0. 그럼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러면 등적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자, 이 BC 등적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동안 온도는 T0에서 2T0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열을 받았겠네. 열을 흡수한다. 맞고, BC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T0에서 2T0로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자, 요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쌤한테 질문하러 온 학생들이 몇 있어가지고 쌤이 알려줬었어. 알려주면서도 이거 무슨 말이지 하면서 좀 당황했었던 문제인데, 자, 먼저 가는 피스톤으로 나누어진 단련된 실린더 내 두 구역의 압력이 똑같대. 그러면 이때 압력 P1 이렇게 이제 압력이 똑같은 기체를 넣었습니다. 고정 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피스톤을 통해서 열의 이동이 가능하대. 그런 열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의 온도가 다른가 봐.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겠지. 나는 가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열로 열 이동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둘의 온도가 같아지지 않았을까? 둘의 온도가 이제 같아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고정핀을 딱 제거하니까 피스톤이 일로 쭉 갔대. 온도가 같아졌는데 피스톤이 일로 움직였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이때 압력을 PA, PB라고 하면 이제 이 압력이 더 커진 거야. A 압력이 더 커진 거야. 압력이 더 커졌으니까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쓱 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는 압력이 같았는데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자, 원래는 압력이 같은 두 공기를 넣었는데 온도는 뭐 T1, T2 이렇게 다르겠지만 나중에 온도가 TT 이렇게 같아졌을 때 이 압력이 더 커졌다. 그럼 어떻게 돼야지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이제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해설지도 그렇고 쌤도 이제 결론을 도달해보니 얘네 둘 중에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를 먼저 가정해보고 이 일이 이제 나중에 맞느냐 틀리냐는 해설지에서 이렇게 따지더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압력이 똑같은데 둘이 온도가 똑같아졌는데 A의 압력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는 A가 원래 온도가 낮았는데 둘의 온도가 교환되면서 A의 온도가 나에 가서는 온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자 운동이 원래보다 활발해져가지고 A가 원래보다 압력이 높아진 거지. 처음에는 P1으로 똑같았는데 PA만큼 압력이 이제 증가한 거지. 그래서 피스톤이 이쪽 오른쪽으로 쭉 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떠올릴 수 있느냐가 포인트. 그래서 원래는 이제 A의 온도가 더 낮았다. 가일 때는. A가 더 높다 했으니까 틀렸고. 근데 이제 나로 가면 그래서 이제 B에 있던 그 열들이 이제 A로 이제 슬슬슬슬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슬슬. 그래서 열은 반대로 갈 거고. 디귿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C, D 경로 등원선에서 결국 이 A점에서 출발해서 D까지 이렇게 왔네. 결국 같은 온도가 되었고 이 가 과정 그리고 나 과정도 이렇게 A, B, D로 해서 여기 똑같은 지점에 왔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 감소한다. 자, 내부 에너지를 찾으려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 A점이랑 지금 가에서 A점이랑 D점일 때 온도가 똑같아. 등원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C점일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쌤이 이야기했지만 없으면 이 점이 포함된 가상의 등원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C가 포함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면 이 T1에서 T2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맞는 말이고, 가와 나에서 기체가 한 일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게,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이만큼이야.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근데 나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요거밖에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가와 나에서 기체가 한 일은 가가 더 많다. 들렸고, 가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자, 가의 경우랑 나의 경우를 나눠 살펴보면 가도 연력학체 1법칙을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요 열 에너지를 찾아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될 텐데, 가와 나는 둘 다 A에서 어떻게든 D로 옵니다. 왔을 때.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둘 다 변화량이 없어. 가 과정이든 나 과정이든 둘 다 A, D를 통해서 D에 도착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요. 근데 아까 전에 가가 한 일이 더 많았잖아. 그럼 가가 한 일이 100이고 나가 한 일이 50이다 라고 해보자. 그럼 가는 흡수한 열량이 100, 나는 흡수한 열량이 50 이렇게 되니까 흡수한 열 에너지는 가가 훨씬 더 흡수를 많이 했겠네. 틀렸네.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6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다. 과정 1과 과정 3은 등온 곡선이다. 등온 과정 1은 등온 곡선 이렇게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부피 커져 가고 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다. 이거 맞고, 과정 2에서는 온도가 낮아진다. 등온선 얘도 등온선이라고 했으니까 얘 아래쪽 걸 T1 위에 걸 T2라고 하면 T2가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온도가 2번 과정에선 T2에서 T1으로 낮아지는 과정 이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1,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온도랑 관련되어 있는 값이고 온도는 내부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값인데 1번, 3번은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 변화량이 없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일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가와 같이 알루미늄 병의 뚜껑을 열고 병 안의 기체를 서서히 가열한 후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나와 같이 병을 얼음물 속에 넣었더니만 병이 찌그러졌대. 자, 그러면 가열하고 났을 때 나의 상태에서 보면은 연력학 법칙을 적용해 보면 나에서는 지금 나에서는 안에가 온도가 뜨거웠는데 얼음물 속에 넣었대.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기체들이 바깥으로 열을 뺏기는 거야. 열을 뺏기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게 되고 기체의 온도도 낮아지게 되고 요게 압축되니까 외부에다가 이제 이를 이제 받게 되는 더 찌그러지는 요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일은 P 델타 V인데 델타 V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인데 그렇지? 원래 부피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음수. 그래서 델타 V 이게 줄어들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 아까 감소한다 했지? 차가워졌으니까 맞고. 기체가 잃은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자, 만약에 기체가 열을 100을 뺏기면 내부 에너지 변화로 한 50, 일을 받은 걸로 한 5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이랑 같을 수가 없어. 기체가 받은 일만큼이 포함돼야 되니까. 요감만큼. 요런 거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잘 체크해주면 되고. 단열 압축이다 라고 대놓고 알려줬네. 자, 단열 압축. 슉, 슉, 슉. 단열 압축. 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요런 과정이겠네. 이게 T1, T2, V2, 여기가 뭐 V1 이렇게 치면 이런 과정이고, 이거 P1, P2 이렇게 이제 찾아놓고 단열 압축. 손잡이를 누르면 단열 압축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져. T1에서 T2로 올라가는 거니까 손잡이를 누르면 기체 분자의 속력을 따지려면 온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속력이 커지는 거 맞겠네. 단열 과정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이게 0이니까 델타 U 이거 마이너스 붙인 게 P 델타 V 요거 한 일. 기체 해준 일이 모두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것도 단열 과정이니까 맞고. 손잡이를 누르는 동안 실린더 안에 기체 안에 압력이 일정한가? 이거 봐봐.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압력이, 나중에는 압력이 이렇게, 단열 과정에서는 이렇게, 단열 압축 과정에서 압력이 높아지잖아.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겠네. 자, 19번. 뽕 열면은 수증기가 빡 응결하는 거, 이거 단열 과정이야. 그래서 단열 과정은 외부랑 열이 통하잖아요. 근데 앞에 그 설명을 원자에서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어딨노 단열 과정 84쪽의 단열 과정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열이 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체의 부피 변화가 빨리 일어날 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병뚜껑 딱 따면 순식간에 부피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열 출입할 시간 없이 부피가 확 변하게 되는, 이거 이제 단열 과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열 과정. 자, 그러면 단열 과정. 압력밥솥을 쓰면 빠른 시간에 밥을 할 수 있다. 자, 압력밥솥이 뭔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과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연력학 법칙 써보자. 써봅시다. 압력밥솥은 우리가 불 붙여야지 압력밥솥이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열은 가해줘야 돼. 압력밥솥 쓰면 당연히 안에 물도 끓고 안에가 뜨거워져. 내부에 는 변화도 있어. 그리고 당연히 압력밥솥이니까 내부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하는 밥솥이겠지? 이것도 있어. 근데 우리 압력밥솥에다가 열을 가하면 압력밥솥의 크기가 변하니? 안 변하지. 밥솥 크기는 일정하지. 그래서 이게 0이구나. 그래서 압력밥솥은 이제 등적 과정을 이용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일단 단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땡. 자, 공기 상승해서 구름 생성되는 거 대표적인 단열 팽창 과정. 그 다음에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들었을 테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가볍게 설명해주면, 높새바람은 이제 이 동해안에서 도는 건데,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 이런, 여기가 동해안. 여기 수증기가 바닷가니까, 동해니까, 바다니까 수증기가, 습기가 엄청 많아. 얘가 단열 팽창하면서 상승하면 이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서 여기서 비를 다 뿌립니다. 비를 다 뿌리고 이제 넘어오게 되면, 구름이 넘어오게 되면 비는 다 뿌렸어. 수증기는 없어. 그러면 상태는 이미 건조한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서는 이제 다시 단열 압축됩니다. 단열 압축.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이 부는 거는 요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특히나 이 단열 압축 때문에 그럼 여기 우리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대표적인 단열 과정. 자,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실력한 문제는 있는데 쌤이 알려준 내용이랑 이제 해설지 포함하면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쌤한테 찾아오면 쌤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요런 연력학 과정들도 잘 준비해서 요번 물리 시험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너희랑 하는 그 물리학 1 수업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